이와 관련해서 우리 그 국내 기업들이 이 신문사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건 정말 압도적이지 못해 질려버릴 정도인데요. 한국경제신문이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지분을 무려 91.5%를 52개 기업이 나눠 가졌다고 합니다. 네, 국내 52개 기업이 한국경제신문 지분을 91.483%나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553%로 최대 주주가 된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SK텔레콤, LG, 삼성물산이 지분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경제신문의 지분이 이런데 이런 한국경제신문이 지금 YTN을 인수하려고 한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한국경제신문도 지금 거의 대기업 소유라서 대기업의 입장만 받아 쓰고 있는데 YTN이 만약 보도 채널, 24시간 보도 채널이 이런 기업한테 넘어간다면 하루 종일 대기업 뉴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국내 경기에 대한 착시 현상, 주식시장의 왜곡 현상, 그리고 정보의 불평등화가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그렇죠. 실제 우리는 이제 지금도 경제 뉴스는 사실 거꾸로 읽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나쁘다 그러면 좋다고 생각해야 되고 좋다 그러면 불안한데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다고 하는 리포터들이나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100% 조작되거나 기업들이 입맛에 맞는 게 나오는 케이스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 투자하는 개미들은 바본 거예요. 이게 요즘 경제지 읽는다, 5대 경제지 놓고 읽네, 경제 뉴스 포탈로 보내. 그거 미친 짓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뉴스를 보면서 추론을 한다는 아니, 요즘 거거든. 진짜 경제뉴스 보니까 잘 된다 이런 뉴스 댓글에 가보면 이거 안 되는 거네. 이렇게 댓글이 있더라고. 다들 이제 아는 거죠. 옛날에 미네르바가 역으로 가야 된다. 기관이나 정부하고 거꾸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 했다가 구속까지 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조작질들이 너무 쉽게 되는 게 경제신문이에요. 시사 그렇죠. 이슈나 이런 것들은 오보가 나더라도 오보가 나면 정정을 하고 그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만 경제뉴스 오보가 나도 오보에 대한 정정이 있는 법이 없고요. 광고성이나 낚시성 기사가 난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피해를 주장하거나 또는 그걸 통해 가지고 소송이 이루어지는 예가 매우 드뭅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특정 지어서 어느 기업에 뚜렷한 이득을 주기 위해서 이걸 했다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달콤한 소스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무슨 계획을 갖고 있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잖아. 신문에 나면 그 계획이 될 것 같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나중에 가서 그 계획을 믿고 주가가 움직이고 그럼 또 다시 편승해서 타잖아요. 사실 무근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뒤통수를 때려버리는 너무 무책임한 케이스들이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거예요. 헐. 가장 대표적인 현대자동차하고 애플하고 합작한다 그래갖고 맞아. 주가가 15%나 올랐어요. 지금 순식간에. 한국 경제가 현대자동차의 네. 지분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2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우리는 협의만 하기로 했는데 왜 그걸 뉴스를 내 니들이? 우리가 안 냈어. 경제신문이 알고 지들이 알아서 낸 거지. 경제신문 어떻게 알아 그럼? 모르지. 어디서 들었나 보지. 주가 15% 올랐다가 도로 다 떨어졌어요. 정말. 근데 이런 짓을 하면 사실상 주가 조작 범죄 행위 아닙니까? 진짜 범죄행위지. 그렇죠. 근데 아무런 적이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짓거리들이 매우 강화될 상황이 크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YTN을 통해 그러니까 YTN 만약에 하면 지금 경제신문은 솔직히 몇만 부나 보겠어요. 아마 10만 부도 안 볼 겁니다. 국민들 중에. YTN은요 식당마다 틀어져 있어요. 그냥 다 틀어놨어요. 진짜. 최소 구독자 400만에서 500만 이상이 밥 먹으면서 강제로 그 뉴스를 봅니다. 그럼 거기다 슬슬 가짜 뉴스들 끼워놓고 지금도 사실 보기 힘들거든요. 이상한 소리 많이 해요, YTN이. 물론 제대로 된 보도도 하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나씩 끼워 넣는다. 그럼 차라리 딱 기분이 YTN이 나쁘거든요. 경제 뉴스만 했으면 좋겠어요. 시사하지 말고. 근데 한국 시사는 경제? 시사 앞으로
YTN이 인수돼서 네. 한국경제로 넘어갔으면 네. 한국경제방송을 해서 아예 경제방송으로만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시사는 지금처럼 악독하게 하면서 경제는 경제대로 왜곡을 하려고 하겠죠. 제 생각에는 더 이제 경제보다 더 시사로 많이 하려고 하겠죠. 그쪽으로 영향을 더 크게 미치고 싶겠죠. 미디어로서. 그러면 이제 더 이상한 뉴스들이 더 훨씬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뉴스에 휘둘리시면 여러분은 개 털린다는 거죠. 지금 내년에 지난 시간에도 한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로펌들이 전부 다 부동산 투입하겠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내년에 부동산이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그럴 걸까요? 폭발적으로 아닙니다. 망한다. 폭발적으로 망한 거 싸게 주워 먹으려고 이짓거리 하고 지금 화이트들이 이빨을 갈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내년도에 우리나라는 그냥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 거의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해외에서도 1% 이상 성장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뿐더러 수출은 이미 바닥에 바닥까지 주저앉았고요. 고용 실업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눈에 보이지 않게 너무 많이 올라 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공지를 안 해줘요. 가스값 3배 올랐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잖아요. 하지만 우린 3배 오른 고지서를 받았는데 어떡하라는 얘기야. 네. 10,000원 들고 슈퍼를 갔는데 파 한 단 말고는 사올 게 없는 이런 상황에 우리 물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득은 제로로 멈춘다고 하죠. 물가 상승률 올라가죠. 금리 폭탄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또 월급 올리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되져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내년부터라도 서민 감세안이라도 추가로 상정을 해야 된다. 이제 예산을 배정을 안 해갖고 복지 예산을 안 보태줄 것 같으면 서민 감세를 통해서라도 지금 있는 서민들의 생활적인 어려움들을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스를 3배 올랐다 그러잖아요. 전기료도 3배 오르게 생겼어요. 전에 한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지금 한전이 올해만 40조 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그거를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메꾸려고 하고 있었는데 김진태 덕분에 한전채도 지금 팔리질 않는 입장이 돼버렸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전부 다 자금 그러니까 적자로 돌아오는 거예요. 메꾸지 못하는 적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한전 운영을 하기 위해서 40조 원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세금이 요금이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올겨울 지나고 나면 내년 1, 2월 달 가서 전기료 요금 최소 25%에서 30% 인상. 하지만 고지서 받아보면 2배 인상이 와서 찍히는 현상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벌써부터 연막을 치고 있어요. 대기업들도 같이 올린다. 서민만 올리는 거 아니다. 한전의 현재의 영업상의 부실 때문에 안 올린다고 하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업은 보존해 주겠다고 합니다. 올려놓고 보존해 주겠대요. 그게 뭐야? 세금도 깎아주고 전기료도 깎아주고 인건비도 못 올리게 하고 누구를 위한 정부야 이게? 국민만 털리는 거죠.